치열 교정만 가지고는 치료가 안 되겠다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이 있지요. 이런 분들은 당연히 수술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많이 쓰는 양악수술. 양악수술이라는 건 이제 아까 원칙적으로는 턱 교정 수술인데 저희가 양악수술이라는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냥 우리가 편하게 쓰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양악수술을 한다, 위아래 수술을 다 같이 한다라고 할 때는 일반적으로 위턱인 경우에는 르포트 1, 그다음에 아래쪽인 경우에는 BSSR를, 혹은 위쪽인 경우에는 르포트 1, 아래쪽인 경우에 IVR를 하는 경우입니다. 자, 이렇게 위쪽인 경우에 르포트 1을 하고 아래 경우에 BSSR를 했습니다. 지금 이 그림에서는 위턱은 앞으로 빼고 아래턱은 안으로 집어넣는 그런 수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아래를 맞추고 이 위아래 이 사이에 스플린트가 끼워져 있고 이렇게 철사로 잘 고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수술은 이것이 꼭 필요합니다. 즉 스플린트에 의해서 우리가 원하는 위치에 위턱, 아래턱을 재위치시키고 고정을 시킨다 이런 뜻입니다. 저희가 아까 처음에 보여드린 거지요. 지금 위턱에 르포트 1이라는 수술을 했고요. 아래턱에는 BSSR을 하고 또 이부 성형술도 하고 그다음에 사각턱에 대한 수술도 했습니다. 이 그림이 이제 전형적인 우리가 보통 행하는 양악수술 중에서는 가장 많은 수술을 한 경우죠. 이제 여기에 요즘 더하는 것들이 뭐냐면 광대가 튀어나와 있는 경우에 광대 수술을 같이 하기도 합니다. 광대가 튀어나와 있는 경우가 아주 심하지 않으면 제 경우는 그렇게 많이 하진 않습니다. 물론 광대 수술이 꼭 그 경우도 적응증에 맞춰서 수술을 하는 것이 결과가 좋습니다. 대개 수술은 5년 정도 지나 보면은 자기가 생각했던 것, 또 환자가 처음에 나 굉장히 좋아요 라고 했던 거랑 달라질 수가 있어요. 계속 변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제가 지금이 아닌 과거에 생각하고 이것을 이렇게 수술하는 것이 훨씬 예쁘다라고 생각했던 것을 지금은 그 수술을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월이 변하면서 경조직이 변하면 또 거기에 맞춰서 살도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더 과하게 보일 수가 있어요. 많은 것은 제거하면 되지만 너무 작으면 그것을 덧붙이기는 어렵습니다. 또 얼굴이라는 것이 사실 좋은 얼굴이 있는데 좋은 얼굴이라는 것은 시원하고 복스러운 얼굴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굴이 좀 넓고 좀 이렇게 강인해 보이는 얼굴이에요. 전 세계에서 제일 강인해 보이는 얼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작게 부드럽게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너무 과하면 나중에 복 없는 얼굴이 될 수 있어요. 요즘 과거에 한때 그 사각턱 수술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결과 지금 보면은 너무 좀 많이 한 게 아닌가 라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래서 그런 거 마찬가지입니다. 수술은 과하게 하면 좋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ASO라는 수술법이 있습니다. 이거 역시 또 과거 한때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이 쓰였던 겁니다. Anterior Segmental Osteotomy라고 해서 전방 분절골 절단술이라고 합니다. 그림에 보다시피 작은 어금니, 제일 소구치를 발치하고요. 그 발치된 공간만큼 이를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위아래를 다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위만 하고 수술을 끝낼 수도 있고 뭐 다양합니다. 근데 이 돌출입 수술은 사실 이제 보여드릴 텐데 AS를 통한 돌출입 수술의 결과가 상당히 드라마틱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ASO 수술이라는 것이 너무 많이 행해진 감이 있습니다. 자, 이 사진을 보시면요. 이게 수술 전이고 이 우측은 수술 후입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에 골판과 골나사가 있죠. 아래에도 골판과 골나사가 있습니다. 즉 작은 어금니를 하나씩 빼서 이렇게 집어넣은 여기 이제 ASO라고 하는 수술입니다. 자, 이 돌출입 수술을 받은 젊은 여성인데요. 전면에서 보시더라도 아주 좋은 결과가 있어요. 우리의 얼굴에 이 톤이 다르죠. 즉, 피부가 이렇게 약간 처지고 이랬었던 얼굴이 아주 이 젊은 얼굴 팽팽해집니다. 입술의 모양도 바뀌고요. 다음에 4분의 3 뷰에서 보더라도 상당한 변화가 있습니다. 효과가 좋죠. 코, 윗입술, 아래입술, 턱 끝까지 우리가 보통 요즘 많이 알죠. E 라인이라고 하는 그 라인이건 여러 가지로 다 만족스럽습니다. 즉 뭐냐면 ASO 수술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가 드라마틱해요. 그런데 똑같은 돌출입인데 이 사진을 보시면 이분은 우리가 보통 말하는 양악 수술을 했어요. 위에는 르포트환 수술했고 아래는 BSSRO를 하고 조금 밖으로 빼냈습니다. 돌출입이라는 것이 아까 ASO를 하면은 분명히 좋은 결과, 이게 분명히 들어가고 비순각도 좋아지고 다 좋아지는데 왜 이 환자는 어렵게 교정도 하고 그 다음에 이 양악 수술을 했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ASO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결과가 있는 대신에 적응증이 되지 않을 때는 코 밑에 얼굴, 요 부위가 생각하지 않게 좀 더 나이가 들어 보이거나 그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테니까 제가 특별하게 얘기는 하긴 부작용이 많이 있어요. 따라서 돌출입 수술은 사실 저희 같은 오래 수술하고 전문가들도 교정 선생님들하고 잘 상의를 해서 이분을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양악 수술을 할 것인가 혹은 ASO를 할 것인가를 정하게 됩니다. 이분 연세가 있으신 분인데요. 연세가 있으신 분에게는 또 이런 경우에는 ASO를 한다면 결과가 사실 나쁩니다. 이게 지금 정면이고요. 4분의 3 뷰, 또 측면 뷰인데요. 이분에게 있어서 이분은 상당히 만족스러워합니다. 즉 ASO를 했을 때 이분의 경우는 아주 결과가 나빴을 거예요. 또 이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분도 돌출입인데 이분도 얼핏 생각하면은 이 정도 나오고 개교 약간 이렇게 입술이 잘 안 다물리고 하면은 그냥 AS를 통해서 안으로 쏙 집어넣으면 될 것 같지만 이분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에 이때 AS를 한다면 코 주변이에서부터 이렇게 주름이 지면서 젊은 분인데도 나이가 들어 보이게 돼요. 여기 이제 4분의 3 뷰에서도 보면은 뺨에 이러한 피부의 톤도 좋아지고 그 팽팽함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팽팽함이 있게 하는 것입니다. 수술을 하고 나서 피부가 더 처지거나 이렇게 축 처져 보이면 안 됩니다. 수술하고 난 다음에 피부가 좀 더 팽팽해지고 그 다음에 입술이 자연스럽게 잘 다물리고 비순국 그러니까 이 코하고 윗입술하고 요 사이의 각도 그 다음에 아래 입술과 턱끝 주변의 근육이 힘을 받는가 어색하지 않은가 자연스럽게 되어 있으면 팽팽한가 또 턱끝선이 잘 사는가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됩니다. 이제 이것은 측면 사진입니다. 이 측면 사진에서 보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와 입술과의 각도, 윗입술과 아래 입술과의 관계, 그 다음에
맞물렸을 때, 입술을 다물었을 때 입술 주변 구각 부위가 얼마나 자연스러운가. 그리고 아래 입술과 턱끝과의 각도,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있어야 되고, 또 턱끝 라인도 자연스럽게 잘 살아있게 되고, 또 피부도 팽팽하게, 뺨의 피부도 팽팽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골격이 정위치에 있게 되면은 살은, 피부는 거기에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제가 강조합니다만, 돌출 수술을 할 때 지금 이러한 골격이 정위치에 있어서 그 위에 덮어 있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건 살이지 않습니까? 그 살이 좋은 위치에 있게 되는가, 그러한 수술 방법을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돌출 수술은 간단한 수술이 아닙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우측 4분의 3 측면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술 방법도 말씀을 드렸고요. 수술을 하는 도중에 혹은 수술하고 깨나서 위험성은 어떻게 되는가? 그 수술 위험하지 않아요? 이런 말 많이 환자들이 물어보니까요. 수술은 정말 위험하냐? 전신마취 수술이기 때문에 전신마취 수술이면은 있을 수 있는 건 뭐든지 다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각 과별 수술이 그 수술 때문에 그 과별에서, 그 과에서 그 수술하는 부위에 따라서 어떤 수술이냐에 따라서 이루어질 수 있는 위험성들이 있죠. 이제 그것 본다면 우리 이제 양악 수술에서는 사실 출혈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구안과 의사들이 상당히 조심스럽게 수술합니다만 경우에 따라서 출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출혈에 의한 쇼크도 있을 수 있고요. 또 그렇게 되면 수혈을 하게 되죠. 수혈을 하게 되니까 수혈에 따른 위험성이 있습니다. 수혈에 따른 위험성은 두드러기나 뭐 천식, 감염, 쇼크 등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수술 부위가 곱는 감염이나 부정유합, 잘못 붙는 거, 유합부전, 잘 안 붙는 거, 수술 후 출혈 등이 발생할 수도 있고, 이럴 경우에는 재수술을 요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아까 보여드린 대로 BSS로 하악수술 같은 경우에는 이게 수술의 방식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감각신경의 손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가 크냐 작으냐에 따라서 그 표현되는 정도가 차이가 있는 것이지 어쨌든 조금이라도 신경의 손상은 있게 됩니다. 근데 위턱인 경우에는 입 천장의 감각이 없어지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수술을 하면서 출혈 등으로 인해서 그 수술 부위에 출혈 부위를 이렇게 출혈을 막으면서 뭐 지지거나 아니면 이렇게 쪼매서 피가 안 나오게 하는데, 그때 신경이 같이 지나가면서 그걸 어쩔 수 없이 같이 손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IVRO인 경우에는 그보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게 좀 적다는 거고, 이 그림은 그런 걸 표현하는 겁니다. 수술에 의해서 요 커팅되는 부위에 이렇게 신경과 혈관이 같이 지나간다, 이런 표시고요. 그 다음에 드물게 운동신경의 손상, 이것은 이제 아래턱에 너무 많이 안으로 들어갈 때, 요 귀 뒤에서부터 이렇게 나오는 실제로 안면신경을 눌러서 그렇습니다. 이 경우는 만일에 이런 일이 벌어지면 대개 하루 이틀 정도 봤는데 좋아지지 않는다 그러면 즉시 뒤로 넣었던 것을 다시 풀어야 됩니다. 앞으로 좀 더 빼내면, 이것은 기구가 가서 신경절을 건드린 것이 아니고 안면신경절을 건드린 게 아니라 요 뒤로 들어가서, 뒤로 들어간 양이 많으니까 그만큼 또 그 연조직이 그 신경절을 눌러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빼주게 되면 그것이 이제 풀어지게 돼서 좋아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수술 후에 비대칭 수술은 안마 비대칭이 일부 남아 있습니다. 그것까지 완전히 다 없애기는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술 후에 아까 골판이나 골나사로 고정한다고 했는데요. BSSO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틀어지는 경우를 이렇게 고치다 보면은, 그래도 고정을 하다 보면 이게 이렇게 관절 과도 있는 데가 이렇게
삐뚤어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좀 다르게 고정이 되기 때문에 대개 수술 후에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제 국소마취로 간단하게 고정을 할 수가 있고요. 만일에 환자분이 많이 무서워하거나 힘들게 되면 다시 한번 잠깐 재우고 이것을 고정을 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수술 후에는 대개 사이즈를 줄이는 수술이 많다 보니까 코를 고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수술 후에 잇몸이 밑으로 내려가는 경우도 있고요. 또 구강 외에 요 뺨 있는 데나 요 눈과 눈 사이에 작게 절개를 합니다. 이것은 이제 수술을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길이를 잰다거나 아니면 강성 고정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걸 하는데요. 이것 때문에 작은 흉이 일시적으로 혹은 경우에 따라서는 영구적으로 남을 수도 있는데 대개 이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또 필요하면 거기에 화장품을 살짝 발라서 캄프라지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아까 이제 돌출입 수술을 할 때 많이 쓰이는 ASO인 경우에는 이제 동일 악궁, 이게 말이 뭐냐면 이제 우리가 되게 치열이 하나로 이렇게 하나의 선으로 지나가는데 그게 아니고 이중선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고요. 또 ASO인 경우에는 이렇게 그 자른 부분, 이를 빼고 자른 부분 옆에 있는 치아에 생활력이 상실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색깔이 좀 변하게 되죠. 그러면 그때는 이제 신경치료를 하고 보철치료를 하게 됩니다. 또 주변에 치주의 건강이 좋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이제 그대로 똑바로 맞추고 이런 것이 어렵다 보니까 그런 부위에 잇몸이 좀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기타 우리가 예기치 않은 부작용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이러한 수술을 하지 않고 다른 방법이 없느냐? 근데 우리가 원래 목적이 골격성 부정교합을 치료하기 위해서 수술하는 것 아닙니까? 그럴 때는 턱교정 수술 외에 다른 치료 방법은 없습니다. 근데 만약 수술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똑같은 얘기입니다. 골격성 부정교합의 치료 목적인 밸런스가 맞는 상하관계를 통한 심미적 개선은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치아도 잘 맞고 이러기 위해서는 골격의 토대가 좋아야 되지 않습니까? 균형이 잘 맞고 밸런스도 잘 맞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꼭 상하악의 뼈를 재위치시켜야 되는 그러한 양악수술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간혹 가다 보면은 이 양악수술을 하는 이유를 턱관절을 치료하기 위해서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일부 턱관절 치료를 위해서 특히 미국 같은 데서 하악 수술을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턱관절 치료를 하기 위해서 BSSR로나 양악수술을 권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 목적이 턱관절 치료를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양악수술이 끝나고 난 다음에 또 턱관절은 위치가 변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은 좋아지는 쪽으로 갑니다만 기존의 관절 증상이 좋아지는 쪽으로 갑니다만 더 나빠질 수도 있고 또 없던 소리가 날 수도 있고 좀 아플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변화된 치아와 상하골격 간의 골격의 위치, 그다음에 악관절 부위의 해부학적인 변화 등으로 인해서 턱관절 질환에 대한 이 문제가 된다면 이 턱관절에 대한 새로운 평가가 혹은 평가와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일단 양악수술을 왜 해야 되는지, 내가 그 적응증이 되는지에 대해서 원칙적인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